요즘에 뭐 디지털 노마드다, N잡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 N잡러가 몇 개인지 몰라. 개수를 정말 뭐 회사 다니지, 엄마 해야 되지, 아내 해야 되지, 딸 며느리뿐만 아니라 블로거, 유튜버, 인스타그램 강의하지, 인스타그램 하지 막 너무 많은 거예요. 돈 주고 사 먹지 왜 리뷰로 먹냐 막 이런 식의 반응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접 경험한 것만 솔직하게 리뷰하는 국민주부 유튜버 봉PD입니다. 오늘은 저 멀리 네덜란드에서 카페 덧글로 질문을 주셔서 번외편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상을 제가 원래 하는 가전제품 리뷰 말고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제가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관심 있는 주부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근데 저도 제가 주부이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되는 이야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걸 보는 거는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혼자 하려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든데 다른 사람의 노하우를 배워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운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네덜란드에서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 18년 동안 제일 힘들었던 일이 뭐가 있었냐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당연히 힘들 때가 있죠. 솔직히 힘들 때가 없었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의 캐릭터는 뭐 하고 싶은 게 많고 한번 시작하면은 결과를 봐야 될 정도로 깊게 파고드는 스타일이고, 남편은 제가 그냥 평범한 아이 엄마이기를 원하는 너무나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남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직장 다니는 거 외에는 별다른 대외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 엄마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며느리, 딸로서의 역할을 하고 뭐 강의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대회 모임이라든지 하지 않았으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여태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제가 꾸려놓은 저만의 사회 혹은 인맥 네트워크가 있었고, 무엇보다 저는 꿈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좋아서 하는 것들, 하고 싶어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남편이 반대한다고 해서 하지 못하는 건 너무 슬픈 일인 거잖아요. 저는 맨날 그렇게 말하거든요. 남편을 욜로다. 평일에는 거의 집에 있을 때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일찍 들어오고 늘 늦게 들어와요. 회사 회식도 많고 접대도 많이 하고 일찍 들어오는 일이 거의 없어요. 뭐 늦게라고 하면 1시, 2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아침 6시, 뭐 7시 이렇게 들어올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말이 안 된다. 정상에 결혼한 남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한 번 나가면은 거의 날을 새고 놀거든요. 그가 늦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고 나도 안 해요. 저는 그냥 제가 집에서 할 거 하면서 시간 보내거든요. 근데 저희를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너의 남편이랑은 못 산다 이러면서. 근데 저는 뭐 사고 안 치고 월급 잘 갖다 주고 집 잘 찾아오고 그리고 집에 오면 또 도와주고 아이랑 잘 놀아주고 이러니까 오히려 집에만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덜 귀찮고.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요. 그게 부부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아무튼 그 정도로 평일에는 남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독박이에요. 아침에 아이를 유치원에 가는 것부터, 그리고 집안일 하고 퇴근하고 와서 장을 봐서 반찬을 해서 아이를 먹이고 치우고 씻기고 재우는 모든 과정이 거의 7일 중에 5일은 저의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냥 일상만 하더라도 그것만도 빡센데, 만약에 애가 아프거나 전염병에 걸렸거나 무슨 회사를 또 쉬어야 되잖아요. 일주일씩. 근데 저는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친정도 시어머니도. 봐주신다고 해도 제가 그분들의 미래를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를 맡기는 것도 좀 죄송스러워서 저는 되도록이면 제가 어떻게든 케어를 해보려고 하는데, 회사는 회사대로 눈치 보이고 기관은 보낼 수 없고 이러니까 이럴 때는 진짜 워킹맘한테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생활에 도움이 되려고 생활비를 벌려고 일을 하는 건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도우미를 써야 하는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그런 건 것 같아요. 저는 워킹맘이고 늘 시간이 부족한데 아이를 케어해 줄 사람은 없고 모든 것을 저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것들, 남편도 나름대로는 도와준다고는 하지만 또 집안일이든 육아든 엄마가 더 많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를 다 병행하면서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 N잡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 N잡러가 몇 개인지 몰라.
회사 다니지, 엄마 해야 되지, 아내 해야 되지, 딸 며느리뿐만 아니라 블로거, 유튜버, 인스타그램 강의하지, 인스타그램 하지 막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한정적인데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은 남들과 똑같이 24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되게 많은 것들을 하려니까 그런 게 좀 힘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아, 이게 내 욕심이구나. 이 모든 거를 하려고 하는 게 내 욕심이다. 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결혼하고 출산 휴가 때는 안 그랬는데 출산 휴가 지나고 제가 업무 복귀하면서 아이 신생아 때 남편이랑 진짜 많이 싸웠어요. 정말 친구처럼 코드가 잘 맞고 잘 놀고 재미있고 대화도 잘 통하고 제가 너무 좋아했던 남자여가지고 단 한 번은 싸운 적이 없어요. 결혼할 때까지. 12년째가 다 돼가는데, 그런데 아이 낳고 정말 미친 듯이 싸웠어요. 아마 아실걸요? 네가 더 힘드네, 내가 더 힘드네. 나는 밖에서 놀았냐? 막 이러면서 힘겨루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애 낳고.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막 이런 것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진짜 많이 싸웠는데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서부터는 조금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였던 것 같고, 그리고 유튜브 하기 전까지 제가 블로그만 할 때는 남편이 블로거라는 크리에이터라는 직업, 홍보활동 이런 거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블로그가 굉장히 처음부터 운이 좋게 잘 됐었기 때문에 되게 고액의 50만, 60만 원 이런 것들부터 막 협찬을 받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리고 음식점도 일반 음식점도 많이 갔지만 패밀리 레스토랑 기본이고 호텔 뷔페도 되게 많이 다녔었어요. 초대받아서. 근데 남편은 늘 가도 돈 주고 사 먹지 왜 이렇게 블로그 리뷰로 먹냐 막 이런 식의 반응들. 그런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초창기 때는. 나는 그래도 외식비라도 벌어보려고 돈 쓰는 것보다 글 쓰는 게 더 낫겠다. 저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남편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막 이것 좀 잠깐 들고 있어줘. 잠깐 먹지 말아봐. 막 이러고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됐어. 이런 거 하지 마. 막 이런 반응들. 그런 게 오히려 저를 되게 위축되게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누구나 협찬 받고 싶고 이거 해서 돈 벌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어도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쉽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 내 마음도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면 잘 될까? 이런 반신반의한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주변에서 야, 한번 해봐. 할 수 있어. 이렇게 좀 지원을 해줘도 모자른 판국에 야, 이런 거 뭐하러 하냐? 이런 반응을 하면 더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남편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그냥 저는 욕이 아니라 유행어인데 개 쌍 마이웨이라 그러죠. 저는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래, 너는 그러면 하지 마. 난 그냥 어차피 나 혼자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이러면서 그냥 혼자 했거든요. 그러다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또 자본주의가 또 남자를 움직여요. 옛날에는 진짜 집안일도 많이 안 도와주고 맨날 집에 오면은 진짜 똥만 싸고 잠만 자고 그러고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블로그를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서는 거의 매월 안정적으로 부수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회생활을 지금 18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차 호봉에 맞는 월급이 있잖아요. 그거에 플러스 부수입이 이만큼 생긴 거죠. 블로그 생기고 유튜브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수입이 커지면 커질수록 남편의 협조도 비례적으로 커진다. 아이도 되게 잘 봐주고 청소도 더 되게 잘해주고 협조도 정말 잘해주고 막 사진도 되게 잘 찍어주고 모델도 해주고 막 지금은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야, 어디서 뭐 체험단 모집한대 한번 신청해봐 이러기도 하고, 제가 큰 가전제품 같은 거 꺼내는 거 언박싱 영상 찍을 때 막 낑낑대면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자유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약속을 한 게 단 하루라도 맘 편히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라. 그러니까 정말 많이 싸웠어요. 너는 나가서 놀면서 왜, 너는 술 먹고 새벽에 들어오면서 왜 나는 못 나가게 하냐면서 저도 제법 놀 줄 아는 친구였는데 맨날 집에서 막 박혀 있으려니까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애 엄마라고 해서 이렇게 막 집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밖에 나가서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싸워보기도 하고 울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날 위한 시간을 줘라. 그때는 제가 커피숍에 가서 뭐 혼자 책을 보든 목욕탕에 가서 세신을 하든 스터디 카페 가서 유튜브를 찍든 오로지 절 위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길지 않아요. 퇴근하고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아이를 픽업을 해줘라. 그러면 저는 그날 밀렸던 영상을 찍거나 보고 싶었던 책을 보거나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요. 친구를 만나거나.
그래서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일이 몰려오는 거에 대한 압박 혹은 시간이 부족한 것에 대한 것도 그날만큼은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주부들을 모아놓고 지금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보면 늘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도 누구보다 잘 알고요. 그래서 매일 저는 잠을 되게 적게 자요. 시간이 아까워서. 늘 3시, 4시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자는 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시간을 확보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은 늦게 자면 뭐 4, 5시에 자서 아침에 일어나는 스케줄로 생활을 했는데요. 저만의 시간이 확보된 이후에는 그렇게 늦게 자지 않더라도 마음 쫓김이라든지 시간이 빈곤하다 이런 생각은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주일에 단 1시간이라도 오로지 날 위한 시간, 주부들도 전업맘도 날 위한 시간이 필요해요. 나가서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뭘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숨 좀 돌릴 시간 말이에요. 하늘 쳐다보고 그냥 멍을 때리고 있더라도 그냥 나 혼자만의 시간 있잖아요. 그런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늘 쫓기고 있는 너무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런 내 일상을 조금 느리게 천천히 걷게 해줄 일주일에 단 몇 시간을 제가 지내고 난 뒤로는 거의 뭐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시간이 없지? 나는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 남편은 안 그런 것 같고 나는 자꾸 본전 생각나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열심히 사는 것 같고 그런 생각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저의 시간을 가지면서 제 육아 스트레스를 업무의 스트레스 등 풀고 저는 저 나름대로 또 다른 활력소가 생겨서 하고 이런 온라인 활동을 통해서 많은 엄마들이랑 소통을 활발하게 하거든요. 그녀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에 사람 사는 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소통을 하면서 또 풀기도 하고 혹은 제가 재미있는 거 배우러 다니면서 또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니? 라고 물어보면은 이런 등락이 되게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성격이고 뭐에 되게 무뎌요. 아픈 것도 되게 잘 참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 한번 시작하면은 끝까지 꾸준히 하는 게 약간 성격인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막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막 불안해하고 막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저는 이런 타입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타입 보면은 좀 힘들어요. 뭔가 일이 딱 벌어졌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막 이미 벌어진 거 가지고 막 이렇게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질문을 주신 지숙님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급하게 영상 찍어봤는데요.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힘들었던 시기는 워킹맘이어서 일과 육아와 가사와 크리에이터 창작 활동까지 같이 함에 있어서 시간이 부족한 것 그리고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 느껴지는 나만 손해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들이 들었을 때 나를 나락으로 넣어놓고 저 깊은 곳까지 막 내가 가둘 때 그럴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내가 나를 꺼내놓고 포기할 건 포기를 해야지만 가능한 거고 그냥 하루 맛있는 거 먹고 깨끗이 씻고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은 또 금방 괜찮아지는 타입이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매일 그렇게 힘듦의 연속에서 정신없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살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유튜브 활동이라든지 인플루언서 클럽을 운영하면서도 그렇고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활력이 되는 것들을 계속 찾아서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되게 진부하죠. 어떻게 재밌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니까 저답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번에 촬영해놨던 네이버 저품질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어떻게 주부 인플루언서를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할 거고요. 혹시 궁금한 것이 댓글로 달아주시면 반영해서 콘텐츠로 답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얘기가 어땠나요? 괜찮았나요? 제 얘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색을 알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